안녕하세요. 5번째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벌써 1단원의 중반부까지 왔거든요. 필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내용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기를 열심히 하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필기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직 교과서와 노트를 챙겨오지 않은 학생들은 어서 챙겨오시고 교과서는 없더라도 노트는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28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별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 즉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원소들이 생겨났다고요. 근데 이 원소들을 우리가 막 마구잡이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배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을 최대한 우리가 분류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배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5세 때 뭐에 대한 내용을 했냐면 주기율표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번 시간부터는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할 거고, 제목 보시면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원소들이 어떠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이 반복되길래 주기가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합시다. 자, 처음 원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소, 헬륨, 탄소, 철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특별히 원소들을 배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화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더 많은 원소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이 원소들을 그냥 쫙 펼쳐놓고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한 거야. 막 특징들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용하기에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원소들을 배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키 순서대로 쓰세요 또는 출석부를 가나다 순대로 이렇게 쓰세요 하는 거와 같이 이 원소들도 뭔가 특징을 찾아서 줄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내용은 수많은 원소들을 어떻게 배열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배열을 했던 학자들은 굉장히 옛날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학자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 거냐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 당시에는 원소들이 몇 개 정도가 있었냐면 한 60에서 70개 사이 정도, 64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원소들을 막 펼쳐놨어. 그랬더니 얘가 막 어지러운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모을 수 있는지,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들끼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줄 세워보고 저렇게도 줄을 세웠어요. 근데 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어쨌든 줄을 가장 잘 세운 사람으로 유명한데, 얘는 이 수많은 원소들을 뭘 기준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을 했냐면 원자량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원자의 양이다 라는 소리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원자의 질량이야. 누가 더 무겁냐, 누가 더 가볍냐 소리입니다. 좀 가벼운 애를 앞에다 세우고요. 점점점 무거워질수록 뒤로 줄을 세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원자량에 따라서 한 60여 개 정도 되는 원소들의 줄을 쫙 세우고 났더니 와우, 너무 좋았던 거지. 뭔가 이렇게 특징도 적당히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뭔가 좀 배열도 잘 맞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델레예프인데요. 여러분들이 16세 때 멘델이라는 사람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절대 틀린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생물을 하는 사람이고 이 멘델레예프는 화학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원자의 질량에 따라서 누가 더 가볍냐 무겁냐에 따라서 줄을 세웠더니 뭔가 퍼펙트하기는 한데 살짝 모자른 거지. 이렇게 줄을 잘 세우다가도 하나씩 이렇게 좀 어긋나는 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줄을 세우기는 했으나 완벽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가 줄을 세우고 난 후에 현대의 화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주기율표라는 소리를 쓰는데요. 이 현대의 주기율표는 뭐에 따라서 이 많은 원소들을 줄을 세우기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자 번호 한번 질문해 볼까요?
수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자, 생각하고 있나요? 자, 그죠. 수소 원자번호 1번이에요. 혹시 헬륨의 원자번호 아시나요? 그죠. 헬륨의 원자번호 2번입니다. 우리는 원자번호라는 걸 특별히 배우지는 않았으나 수소가 1번이에요. 헬륨이 2번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주기율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제일 처음 나오는 애가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잖아. 그래서 수소가 1번이구나, 헬륨이 2번이구나 정도는 아시는데요. 그 숫자, 그 순서를 바로 원자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멘델리에프는 원자량에 따라서 줄을 세웠으나 조금씩 특징이 어긋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화학자 중에 모즐리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현대의 주기율표의 모습은 뭐에 따라서 줄을 세웠냐면 원자번호에 따라서 줄을 세웠구나.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번호 반드시 기억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은 모두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거 잠시 후에 적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 원자번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원자번호, 우리가 수소가 1번입니다. 헬륨이 2번입니다. 리튬이라고 하는 게 3번이에요. 이렇게 원자번호를 왜 만들었냐면 원자번호는 이것의 개수예요. 뭘까?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잠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의 개수일까? 그쵸,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 양성자의 개수예요. 양성자의 개수. 자, 우리가 수소의 원자 번호를 1번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라서, 그저 한 개라서. 헬륨의 원자 번호를 2번이라고 해요. 걔를 2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양성자의 개수가 그저 2개라서입니다.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정의 되는구나.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똑같은 개수가 하나 또 있다? 그게 뭐게? 지읒지읒. 그쵸? 전자예요. 전자.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전기적으로 플러스계 마이너스계 중성이계, 그쵸? 중성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모든 막 책상, 칠판 이런 거 생각해봐요. 얘네가 막 플러스 전기 띄고 있고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고 막 우리가 산소 막 들이마실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몸에서 막 찌릿찌릿 전기통에 정전당해 막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모두 다 중성이란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어때야 한다? 그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라고도 하고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아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모즐리라는 현대 이제 화학자가 원소들을 원자 번호에 따라서 쭉 줄을 세웠는데 얘네가 수소, 헬륨,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일렬로 줄을 서는 건 아니었어요. 뭔가 좀 특징이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줄에 세워볼까? 그 다음에 뭔가 또 특징이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줄에 세워볼까?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다 보니, 그러니까 일렬로 이렇게 같은 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 가로줄이 어느 순간 끊기고 세로줄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비슷한 원소들끼리 일렬로 줄을 세웠더니 일정한 숫자에 따라서 일정한 순번에 따라서 주기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기성에 따라서 표처럼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자,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모아서 표로 만든 걸 주기율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주기율표 한번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제가 매 시간 쓰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씁시다.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수소예요. 수소. 한글로 쓰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면 헬륨입니다. 저 멀리에다 헬륨 쓸게요. 요 사이에다 쓸 것들이 있어서 저렇게 멀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면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툴루오린, 네온이에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끔 이 원소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적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름 잘 모르시면 아래에다 따라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뭐냐면 나트륨, 그 다음에 Mg라고 쓰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Al, 알루미늄, 그 다음에 Si, 규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 인이고요. S, 황. 그 다음에 이거 CI 아니고 CL이에요. 염소입니다. 염소. 그 다음에 AR, 아르곤. K, 칼륨. CA, 칼슘이에요. 자, 원소들을 쓸 때는 항상 앞에 있는 자는 대문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는 소문자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Cl, 염소예요. Mg, 마그네슘, Si, 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적은 원소들 모두 몇 개다? 그쵸, 20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20개의 원소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외울 때는 막 수소, 칼슘, 뭐 아르곤 이렇게 왔다 갔다 외우지 마시고요. 반드시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제가 쓴 순서대로 수소 1번, 헬륨 2번, 리튬 3번, 4, 5, 6, 7 이렇게 차례차례 가시면 된다는 거. 자, 20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주기율표는 뭐에 따라서 만들어졌냐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모아서 주기성을 가지는 식대로 표로 표현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이 주기율표에는 가로줄과 세로줄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겁니다. 이때 가로줄과 세로줄을 부르는 이름이 각각 있거든요. 자, 세로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한 글자, 지읒. 그죠? 세로줄의 이름을 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족은 몇 개가 있냐면 원래는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18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줄, 이 왼쪽에 있는 줄을 우리가 1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을 2족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3, 4, 5, 6 이렇게 가지 않고 13으로 건너뛰어.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전체적으로 18조까지 있어요. 요 사이에 3부터 12조까지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주기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원소를 뺀 것뿐이에요. 자, 어쨌든 1, 2,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에도 역시 이름이 있습니다. 가로줄의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지읒 기억? 그죠? 주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주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 주기는 총 몇 주기가 있냐면 7주기. 7줄이 있다는 소리예요. 막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주기는 총 몇 주기? 그죠? 처음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4줄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총 18쪽 7주기가 존재하는구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줄이 족이고 가로줄이 주기다. 요게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1쪽, 2쪽 다음에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간다는 거 생각하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기율표에 대한 특징을 뭐 금속, 비금속, 알칼리, 할로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비교 특징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조금 더 중요한 이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전자는 뭐의 개수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죠?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다고 했거든요.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뭘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쵸? 이 원소 앞에 붙어있는 원자 번호를 통해서 몇 개인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나트륨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트륨 몇 번이에요? 그죠? 11번이에요. 우리는 원자 번호는 보통 이렇게 왼쪽 아래에다 쓰거든요. 이 11번인 나트륨은 제가 나트륨을 예로 드는 이유는 저는 11번을 매우 좋아해서 그래요. 자, 이 11번인 나트륨은 양성자의 개수가 총 몇 개게? 그죠?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11개야. 그럼 전자의 개수는 몇 개게?
그쵸?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 똑같으니까 전자도 역시 11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11개의 전자는 나트륨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원자 핵이 중심에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그냥 전자가 이렇게 11개가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11개의 전자는 뭔가 규칙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전자들은 중구난방으로 존재하지 않고 뭔가 위치를 가지고 존재하고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전자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 시험에 안 낼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가끔 전자 껍데기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근데 절대 전자 껍데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자 껍질입니다. 근데 이 전자 껍질은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데 나트륨 예로 들게요. 자, 일단 중심에 나트륨이라는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얘가 바로 첫 번째 전자 껍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이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이에요.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3개 절대 못 들어가. 무조건 1개 아니면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은 몇 개?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8개까지 들어가요. 세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로 8개까지 들어가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8개까지 들어갑니다. 이 화학에서 전자 껍질에 8개가 찼다. 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꽉 찼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껍질이 꽉 찼을 때 이 껍질이 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며 옥텟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 시험에 안 낼 거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차면 안정해.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꽉 차면 안정해. 근데 이 껍질에 빈칸이 있으면 불안정해. 이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트륨 전자의 개수 몇 개냐면 11개였어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찰 수 있어? 그죠? 2개 찰 수 있어. 그럼 2개 전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껍질로 밀려나요. 두 번째 껍질은 8개 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8개 또 그려보자. 1개, 2개, 3개, 4개, 5, 6, 7, 8 이렇게 8개 또 채웠네. 그럼 몇 개 채웠어요? 그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몇 개 남아? 1개 남아요. 왜냐면 전자 11개니까 그 1개를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가장 마지막 껍질인 이 세 번째 껍질에 1개밖에 없어. 안정해? 불안정해? 그치. 세 번째 껍질에 8개 차야 안정한데 8개가 다 못 찼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 더. 그리고 이 가장 겉껍질에 있는 이 1개인 이 전자 있잖아. 이 전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부릅니다.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나트륨의 원자가 전자는 1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연습 1개만 더 할게요. 자, Si 있어요. Si 이거 이름 뭐였어요? 그죠? 규소, 영어로는 실리콘이었어요. 얘는 몇 번? 저 원자 번호 14번. 원자 번호가 14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 14개. 그럼 전자도 몇 개? 그죠? 전자도 14개. 그럼 우리 이 전자 14개 한번 전자 배치, 전자 껍질 그려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중심에는 원자 핵 Si, 원자 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차? 그죠? 2개 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차?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몇 개 남아? 그죠?
4개 남았어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규소를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전자 껍질의 개수는, 그죠? 전자 껍질 개수 1개, 2개, 3개 필요했어. 전자 껍질 3개 필요하고요. 지금 이 규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예요? 그죠? 가장 겉에 있는 이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했는데 1개, 2개, 3개, 4개네. 4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배열을 한 것이고요.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였습니다. 근데 이 전자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요때 가장 겉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의 이름을 원자과 전자라고 불렀다예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했을 때 이제 요 정도 내용인데요. 연습 딱 2번만 더 하고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인 볼까요? 인은 몇 번? 그죠? 인 15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이 인의 전자는 총 몇 개? 그죠? 15개. 15개의 전자를 집어넣기 위하여 첫 번째 껍질에 2개 넣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8개 넣었어요. 그럼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남아요? 원래 총 15개짜리니까 세 번째 껍질에 5개 남습니다. 요때 인의 원자과 전자는 그죠? 원자과 전자 5개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고요. 한 개만 더 할게요. 칼슘 보자. 칼슘. 주기율표 어디에 있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몇 번? 20번입니다. 얘는 전자의 개수 몇 개? 그죠? 전자의 개수 20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워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워요.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차? 그죠? 세 번째 껍질에도 역시 8개 채웠어요. 그러면 2개, 8개, 8개 하면 18개가 찼거든? 몇 개 남았어? 그죠? 얘는 2개가 남았어. 이게 가장 겉껍질에 있는 전자이므로 원자과 전자 2개라고 표현하는데요. 대신에 칼슘은 껍데기가 몇 개 필요해? 그죠? 1개 더 있어야 됩니다. 칼슘의 전자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전자 껍질의 개수는 4개이고 원자과 전자는 2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자, 우리 오늘은 원자과 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 원자과 전자를 이제 주기율표에 적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주기율표로 가시면 세로줄과 가로줄에 있을 때 똑같은 것이 있어요. 이 세로줄 애들끼리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로줄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원자과 전자가 1개야.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2개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만 하세요. 그 다음에 가로줄 우리가 주기라고 했거든요. 이 주기에 있는 애들끼리는 뭐가 똑같냐면 전자, 껍질의 수가 같아요.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줄끼리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고 가로줄끼리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구나 참고로만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족과 주기,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개수와 주기의 특징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알칼리와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지금부터 차근차근 외워두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